우선 상처, 영어로는 wound인데 피부나 피부 부속기 등이 외상에 의해서 손상을 받는 경우를 상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상처가 발생하면 4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치유가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치유 단계, 두 번째는 염증 단계, 세 번째는 증식 단계, 네 번째는 승식 단계 혹은 재형성 단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병원을 꼭 가야 될 때 그런 상황을 7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상처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변 드레싱을 해서 가두어두는 조치를 꼭 취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상처 치료제 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독약은 상처가 지저분하거나 감염이 의심될 경우만 그 상처에다 발라라. 노출된 상처 부위는 가능하면 바르지 말고 그 주위에 건강한 부위에 발라가지고 감염을 예방하는 제제다. 두 번째는 항생제 연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바르기보다는 상처에 감염 징후가 있을 경우, 오염됐을 경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항생제 연고도 오래 쓰면 그 내성균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다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5일 이하로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걸 쓰고 나서 개선이 잘 안 되면 바로 의사한테 한번 상의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변 드레싱은 가능하면 상처 발생한 2시간 내에 빨리 쓰면 좋습니다. 소변 환경을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몇 시간 만에 뗐다 붙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삼출액이 너무 많이 흘러서 지저분해지면 그때는 갈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가능하면 삼출액이 많지 않을 경우는 오랫동안 유지를 해서 소변 환경을 계속 보존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피부 보호제 아까 말씀드렸죠. 쉽게 말하면 보습제죠. 보습제를 쓰는 경우는 상처를 청결하게 한 뒤에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사용을 한다. 이런 원칙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처 치료제에 부작용도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포비돈 요오드액, 베타딘이라고 부르는데 대량 투여하면 전신적인 어떤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콧박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가려움이나 발진 이런 피부 과민 반응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항생제 연고, 소변 드레싱제 같은 것도 붙여놓으면 어떤 분들은 그 자체에 의해서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도 합니다. 빨갛게 올라오르는지 가렵다든지 변색이 되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빨리 교체를 해서 막아줘야 되겠습니다. 상처 치료제를 씀으로써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주의해야 될 점, 고려해야 될 점들을 한번 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과산화수소를 바르게 되면 거기서 활성산소가 발생하면서 상처가 소독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르기 전에 드레싱을 해버리면 소독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마르기 전에 드레싱으로 덮지 않는다. 두 번째는 포비돈 요오드액, 베타딘은 6개월 미만의 영아라든지 갑상선 기능 이상과 신장 기능 이상이 있는 사람은 주의를 여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포비돈 요오드액이 과산화수소를 분해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두 군데 다 바르는 것은 금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생제 연고를 바를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손을 깨끗하게 씻고 발라주든지 면봉이나 거즈 같은 데 발라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더 오염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로콜로이드 소변 밴드는 접착력이 있기 때문에 감염된 상처에 계속 붙여놓으면 혐기성 세균이 자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염되고 고름이 생기는 상처에서는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이제 폭스 뉴스가 몇 주가 지나도 잘 낫지 않는 상처가 있을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 그래서 폭스 뉴스에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잘 낫지 않으면 당뇨병을 의심을 해 보아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상처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들도 잘 낫지 않은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리나 팔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교사가 돼서 절단해야 되는 그런 경우까지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치유가 늦어지면 상처가 감염되지 않았나 하고 의심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처가 생긴 환자의 영양 상태가 문제가 있는지 고려를 해 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영양 상태가 좋아야 치유가 잘 되고 상처가 빨리 회복되죠. 특히 단백질 종류의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겠고, 또 상처의 치유에 관여하는 비타민 A와 C가 많이 포함된 음식물을 섭취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렌지,
시금치, 고구마, 피망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음식이 되겠죠. 네 번째, 그분이 갖고 있는 각종 치료, 그 다음에 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 화학 치료, 좀 암 환자들이죠. 그런 환자들은 면역력이 약화돼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액순환제, 혈전 용해제 같은 게 출혈을 조장하기 때문에 상처 지연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항생제라든지 소염 진통제 같은 것도 상처 치유에 방해가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상처부에 혈액순환 장애가 올 수 있는 질환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특히 비만 환자들도 그렇고 혈전이 많이 생기는 환자들, 동맥경화, 당뇨병 이런 게 하나의 원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지 궤양입니다. 대표적인 게 정맥류인데요. 정맥류가 굉장히 심할 때는 하지에 우려이 생기고 순환이 안 되면서 그쪽에 궤양이 오고 치유가 늦게 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욕창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주로 편마비가 있고 하지 마비가 있는 경우 한 자세로 오래 있게 누워 있게 되고 하면 압박으로 인해서 욕창이 생기고 상처가 잘 낫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관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술입니다. 술은 우리 임상적으로 보면 확실히 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는데요. 술은 백혈구수를 감소시킵니다. 백혈구는 우리가 외부 침입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방어하는 기준이 되는데 백혈구수를 감소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술로 인해서 혈관이 확장되고 충혈이 되면 염증 유발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를 방해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니까 수술 전에 음주를 했을 경우는 심장하고 폐에 부담을 주고 또 마취율도 10 내지 15%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또 출혈 가능성도 많이 생기고 면역 기능도 또 떨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수술 같은 경우 7 내지 10일 정도 전에부터 금주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 상처가 아무는 것도 보통 하루 한 3잔 이상 마실 때는 문제가 된다. 그런 보고가 있고 수술하고 난 뒤에 최소 한 달 내지 2달 뒤에 평소 주량으로 회복하시라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담배입니다. 담배가 상처 치유에도 나쁜 영향을 주죠. 특히 대표적인 니코틴,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모세혈관을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처 치유가 늦게 됩니다. 그럼 면역 기능도 떨어뜨리고 그래서 임플란트하고 연관돼서 연구를 해보니까 실패율이 2배라고 합니다. 담배 피우는 분들이. 그 다음에 내과 수술 후에도 염증이 생기거나 상처가 더디게 아물다든지 그런 게 나쁜 영향이 10 내지 20% 더 높다. 담배 안 피우는 사람보다. 그래서 상처 치유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는 하나의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그 영화를 보면 특히 서부 영화 보면 이 마시던 술 그거로 해서 막 소독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소독이 될까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소독하는 알코올은 에탄올인데 에탄올 100% 해가지고는 소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물을 희석해서 70 내지 75%로 맞춰서 소독액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탄올의 소독 기능은 세균막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세균을 죽이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 100%는 세균막 자체도 완전히 다 이렇게 굳혀버리기 때문에 안에 있는 단백질을 침투를 못해서 소독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70 내지 75%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시는 술에 그 정도 농도의 술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술로 잘못하면 오염되어 가지고 상처를 더 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먹는 술로는 절대 소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과장돼서 하는 것이니까 딱 밝기 바랍니다. 이상 상처에 대한 여러 가지 면에서 고찰을 해 보았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 정말 도움이 되는 거 한두 개라도 얻어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시고 제가 좀 열심히 만들 수 있는 힘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